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개장 전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점유율 첫 두 자릿수대 진입, 수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주목. 오늘 전기차와 수소에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상으로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점유율도 그렇고 성장폭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래서 배터리주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점유율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작년에 상반기 때 전망이 어땠냐면은 2030년도까지 30% 정도 전기차 시장이 점유율을 잡으면은 많이 잡는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주목할 거는 작년에 신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좀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좀 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일단 제일 많이 늘어난 쪽은 중국하고 유럽 쪽이죠. 아무래도 중국 쪽은 전기차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유럽 쪽은 이제 배출가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19%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까지 올라갔고, 중국 같은, 만약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20%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 일단 배터리가 들어간 자동차가 유럽에서 20%까지 팔렸다는 얘기는 10대 중에 2대가 팔린 거니까 상당히 좀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이 좀 느리죠,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느린데도, 미국도 지금 3%대에서 1년 만에 5%대까지, 5.8%까지 지금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BMW만 보더라도 신차 판매가 5% 감소했는데요. 근데도 전기차 판매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신차가 7% 감소했는데 전기차 판매는 26%대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 수요가 좀 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도 뭐 따라서 뭐 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자동차 판매 전체적으로 판매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에 비해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그 비율은 조금 내연기관차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인데 그간에 좀 많이 빠졌고, 27일 날인가 아마 그 보유해수 물량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왔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점은 좀 잡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양극재 대표 종목인 LNF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요즘에 흐름 보면은 올해 뭐 신차 수요 뭐 부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된 가격대라고 좀 보이고, 이제부터는 또 이제 지수와 좀 함께 뭐 동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 1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도 전기차 부분에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2차전지 쪽에는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가치 투자를 하고 또 성장주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2차전지 뭐 소재든 또는 셋업체든지 간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올해 이런 전기차 시장 자체의 파이가 넓어지는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성장 속도가 지난해만큼 올해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전체적인 신차 판매가 이제 줄어들 걸 예상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대수의 성장 속도가 작년만큼 늘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차의 성장성 대비 또는 이제 뭐 감소폭 대비 전기차 쪽의 성장성이나 성장폭이나 또는 감소폭을 따져본다면은 전기차 쪽은 확실히 좀 그래도 좀 양호할 걸로 보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도 전체 자동차 판매, 신차 판매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비율은
올해도 작년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예상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만큼 2030년이 되기 전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전체 차 가운데 전기차의 어떤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한 3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 있다는 건 동일하게 예상하시고요. 예, 저는 좀 생각보다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네. 예, 그 2030년도에 30%가 사실 작년에 30%대를 이제 전망하는 부분이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고 또 보수적이지도 않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점유율이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속도라면 제 생각에는 저는 올해도 사실 그 상반기는 조금 뭐 부진하더라도 하반기 때면은 자동차 수요도 또 풀릴 걸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또 내년도에는 또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30% 이상은 충분히 10년 내에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로 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은 없을까요? 전기차 시대로 가는 데 걸림돌은 이제 아무래도 뭐 경쟁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수소차가 많이 생기면 전기차가 좀 덜 팔리려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까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또는 뭐 이제 뭐 친환경,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잦아들 만큼 갑자기 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좀 제어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 아닌 바에는 지금은 전기차 쪽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고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예상할 수 있는 성장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일단 전기차 시장의 확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경기 침체가 꼽혔습니다. 다만 다른 신차들보다 더 양호한 판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친환경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중국 쪽에 또 흐름이 거셉니다. 이미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내의 전기차 비중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성장을 하고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더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2위가 독일을 물리치고 중국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꼽혔는데요. 이러면서 테슬라도 지금 가격 인하 정책을 펴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동향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글로벌적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될까요? 이 가운데서 우리 이 산업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좀 포인트를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중국 쪽의 전기차 비중의 판매 비중이 다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은데 일단 뭐 우리나라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뭐 지금 일단 중국이 뭐 이런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 보급을 좀 빨리 늘리면서 다른 테슬라도 거기에 먼저 상하이 공장에 기가팩토리를 먼저 지었고 중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뭐 테슬라도 뭐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판매 비율이 테슬라 같은 경우 엄청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뭐 거의 뭐 점유율이 없다시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시간에 장기간에 뭐 쉽게 회복하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자기네 브랜드를 우선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테슬라 상하이 법인에서 직접 만들어서 중국 측에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하지만 뭐 중국 시장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동화 전략을 잘 편성을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뭐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글로벌 5위, 4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3위 이내로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동화 전략을 잘 짜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평가돼 있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계속 몇 년 전서부터 일이지만은 향후에 시총이 지금 도요타가 시총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그 이유는 도요타 같은 경우 전동화 전략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가지고 시총이 뭐 나중에 뭐 도요타를 장기간으로 보면은 능가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희망적이다. 저는 뭐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난 2010년대 초반에 고점을 경신한 게 27만 원대였는데 이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두 자릿수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29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죠. 향후에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전동화 전략 주목을 해주시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까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꼭 봐야 할 이슈 수소에너지입니다.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자, 최현수 전문가님 뉴스 나온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여태까지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좀 한번 추려봐가지고 수소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뭐 다들 이제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상승했지만은 물론 전기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소도 지금 약간 홀드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2030년까지 보면은 장기적인 성장 산업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주목해보자 그래서 한번 키포인트를 갖고 와봤고요. 일단은 발전 속도가 수소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책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3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이제 환경 오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최적의 에너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정부도 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좀 밀어야 되고 지금 실제로도 좀 많이 밀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또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EU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 경제 활성화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IRA 법안에서 결국에는 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도 같이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수소 생산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주요 국가들도 수소 생산과 공급에 지원을 속속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소 시장에서도 글로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조금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상하 프로테크까지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두산 퓨얼셀 보면은 최근 차트 보시면은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상승했고 지금 수소를 갖다가 아랍에미레이트 뭐 지금 구프펀드에서 뭐 300억 달러 그거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수소도 이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초가에는 강했지만은 상승은 못 지켜냈어요. 하지만은 뭐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빠지면은 조금 더 사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범한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좀 가파르기는 조금 완만하지만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이고 S 퓨얼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보시면은 차트 모양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가 2030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쪽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도를 할 것이지만은 10대 중에서 한 두세 대는 결국에는 2030년까지는 수소차가 또 상용화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소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폭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의 시작점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쯤으로 두 분은 좀 생각하세요? 저는 2010년대 초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전기차가 나왔어요? 네? 아니요, 이제 그때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도입을 정책적으로 이제 밀면서 실제로 전기차를 탈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많이 타잖아요. 언제쯤으로 기억하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기억이요? 네. 한 전기차의 시작점. 전기차의 시작점? 예. 전기차의 시작점이 2017년도인가 한번 16년, 17년도인가 한번 바람이 불었다가 그때는 테마다 이래서 한번 죽었었죠. 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게 2018년 말부터 아마 전기차 쪽이 이제 실제 중국이 드라이브를 건다 이래가지고
그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2015년 딱 그 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런 얘기 했던, 이제 중국이 민다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수소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이제 시작점이라는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지수가 흔들리면, 중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지수가 흔들리면서 같이 좀 빠지면은, 뭐, 조금 모아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돌아서기 때문에 뭐 굉장히 강렬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상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모아간다면은 빠질 때 철저하게 사서 모아가는 전략. 그러고 뭐 결국에는 25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확산하고 실적도 좋아지면은 그때 파는 전략. 어떻게 보면 실적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그런 전략이 차라리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이후에 나온 그 공동 성명이고요. 여기에서도 수소 분야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 수소에 대한 이제 전망들 쭉 보시면 뭐 20년 전 재생에너지를 보는 것 같다, 뭐 10년 전 전기차 시대의 시작점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수소 관심 있으실까요? 수소는 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배터리에 전기를 대는 방식이 지금 아직까지는 기름 떼 가지고 배터리에다 전기 공급하죠. 이거를 그렇게 하면 친환경이 아니니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해가지고 그쪽에서 기름 만들어가 전기 만들어서 배터리에다 전기 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효율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수소 쪽이 굉장히 효율성인데, 지금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수소를 싸게 생산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수소 생산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괜찮은 방식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그쪽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밀어주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매 형태로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알아봤고요. 수소에너지 짚어봤습니다.